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일단은 좀 먹고. 네. 내가 누구한테 라이노를 가르치나 지금.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그 모신 이유가요. 네. 설명을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가끔 못 알아듣는 말을 좀 해요. 네. 그래서 옆에 누가 있으면 못 알아들으면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모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본이 될 수 있을 명령어 몇 개만 좀. 저는 이게 퓨전에도 좀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네. 제가 라이노랑 퓨전이랑 가장 그 근본이 되는 명령어는 제 생각에는 재생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라이노에 가면은 재생성이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네. 영어로는 이제 리빌드라는 명령어인데 퓨전에도 명령어 안에 약간 내재되어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네. 근데 라이노는 조금 대놓고 있는 명령어가. 네. 라이노 유저들 사이에도 이거 안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곡선을 쓰냐, 그러니까 스플라인을 쓰는 사람이냐, 네. 쓰지 않는 사람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은 리빌드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이제 곡선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개수라든지. 그래서 뭐 직선을 곡선으로 바꾼다든지, 곡선을 직선으로 바꾼다든지. 네. 근데 퓨전에는 이게 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라인으로 그리는 거랑 스플라인으로 그리는 거 그쵸. 분리돼 있죠. 퓨전은 선을 그렸던 거를 스플라인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라이노는 그냥 통합해서 다 선이야. 그러면 라이노는 약간 점이랑 점을 잇는 게 선이야. 그리고 점 그렇죠. 사이에다가 또 점을 추가하면 그게 곡선이 되니까. 네, 곡선으로 그건 또- 바꿀 수 있어요. 아우. 그게 리빌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실수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플라인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선을 그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리볼브를 하려면은 여기서 직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냥 이걸로 이렇게 아, 선을 그림. 선으로. 네. 그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 프로파일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리볼브가 안 돌아가. 아, 이건 난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쓰실지도 몰랐어요. 그쵸? 아, 당연히 선으로 할 줄 알았어요. 선으로. 근데 어쨌든 직선이잖아요. 그치. 근데 점과 점만이었으니까. 속성이 스플라인이에요. 아. 리볼브가 안 돼요. 아. 얘가. 돌리면 네. 축으로 얘를 선택이 안 되게 막혀 있어요. 네. 아, 쟤는 스플라인이니까 선이 아니니까. 라이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직선을 그렸어요. 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리빌드. 아, 이건 명령어를 그냥 바로 칠 수도 있구나. 네, 여기서 이제 여기 차수의 단계를 1단계는 직선이고 2단계부터 곡선이거든요. 아. 3단계로 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4개로 바꾸면은 이렇게 점이 생겨요. 그래서 곡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야, 이런 건 기능이 좋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퓨전 라이노 쓰시는 분이랑 퓨전 360 쓰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게 곡선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리빌드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퓨전에 리빌드가 없어도 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 상황이 더 많고 리빌드가 필요한 상황이 만약에 10가지 상황이면 한 3가지 정도, 3번 정도? 그게 필요한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모델링이라는 걸 하면서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의 언어와 모델링으로서의 언어가 상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디자이너라고 안 하고 모델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툴을 모델링의 언어로서 설명하려는 경우가 좀 더 많고 디자인의 언어로서 설명하는 경우가 적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 리빌드라는 명령어는 사실 디자이너의 언어가 아니고 이 모델링의 언어예요. 그래서 몰라도 모델링은 가능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막히는 구간이 생길 때 이때 리빌드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조금 차이점이 차이가. 좀 생긴다는 거죠. 예전에 그거 물어보신 분 있었어요. 퓨전에 보면 곡선 그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점 찍어서 P포인트 스플라인이랑 네.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스플라인 2가지가 있는데 또 왜 선생님은 P포인트 스플라인으로 그리지 않고 컨트롤 포인트 스플라인으로 그리시냐고. 네. 실무에 있으신 분이 라이노 쓰시는 분이 저한테
라이노에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이노에도 그 P포인트 스플라인 있고 네. 컨트롤 포인트 스플라인인데 나는 P포인트 스플라인이 편한데 왜 선생님은 컨트롤 포인트 스플라인을 쓰시냐.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P포인트 스플라인을 썼을 때는 디자인의 언어로서 봤을 때는 사용성이 있지만은 모델링의 언어로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는.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 그러니까 치수를 그러니까 넣거나. 뭐 예를 들면 얘가 P포인트 스플라인이고 얘가 컨트롤 포인트 스플라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 퓨전의 P포인트 스플라인이랑 다르게 핸들러가 없어요. 옆에 다시 같이 붙는 핸들러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핸들러가 없어요. 핸들러 스플라인도 있기는 한데 이거 쓰는 사람 거의 없고 얘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선을 그려갖고 그렇지. 얘를 미러를 했을 때 네. 이게 G1인 그 포인트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얘를 이렇게 내렸을 때 이걸 수평으로 맞춘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또 올리면은 또 이게 사과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핸들러가 없으니까 이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전의 그 스플라인의 핸들러라는 게 찍었을 때 나오는 초록 색깔 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랑의 G1의 관계, 그러니까 스무스 관계를 못 잡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그런 스무스라는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그냥 그림으로 이게 스케치로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 모양 맞춰서 그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 얘가 편하지. 그대로 그릴 때는. 네, 그대로 그릴 때는 얘가 편하죠. 근데 얘랑 G1을 못 맞추니까. 그치.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뭐 스티키 몬스터를 그려. 그러면은 얘가 무조건 수평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선이 이렇게 수평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이 점이 얘가 이렇게 수평이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한 채 모양이 안 맞으니까 그냥 이걸 내리시더라고. 이렇게 모양 맞춰야 되니까. 네. 근데 모양도 중요한데 모델링의 언어로 봤을 땐 G1도 중요하잖아요. 그 G1도 맞추고 모양도 맞추는 그 절충안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거 맞출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얘를 쓰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린 자리에 그 선이 안 선이 안 가니까. 네, 근사법이잖아요. 근데 G1 맞추기는 쉬워요. 왜냐면은 여기서 두 번째 점을 수평으로 찍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미러를 했을 때 정확하게 나오겠네. 이게 딱 맞잖아요. 이게 모델링의 언어란 말이에요. 딱 떨어지는 게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게 일러스트레이터 했으면은 좀 간과해도 괜찮아요. 근데 모델링에서는 또 이게 간과되면 그렇지. 왜냐면 나중에 뽑았을 때 이렇게 완전 엣지가 이렇게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뾰족하게 그렸지만은 진짜 미세하게 뾰족한 상태라면은 유관 식별이 안 되는 그런 뾰족함이라면은 간과가 되는데 이게 옵셋 같은 거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벌어져. 그래, 그러면은 선은 이거를 결합을 해놓고 옵셋을 하면은 알아서 연장해주는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면에선 또 이게 안 돼요. 라이노에서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얘가 그냥 막 채워져요. 얘가 이게 약간 꺾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옵셋 서페이스를 해주면 이렇게 한 5 정도 해보면. 야, 근데 확실히 라이노를 많이 써서 그런지 기능들을 다 외워서 그냥 다 치시네요. 네, 여기 부분이 이렇게 면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추가로 면이 생긴다. 네,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얘를 솔리드로 두께를 잡았을 때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이 떠버려요, 면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에 필렛은 잘 들어가는데 이쪽에 필렛이 거의 90% 이상 터져버려요. 그러겠다. 그 리빌드의 또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네. 선을 아예 접합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별합이라는 명령어가 있긴 있어요. 두 개의 선을 합치는. 컴바인 같은 거. 퓨전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일치 구속. 네네. 일치 구속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매듭점이 생겨요. 얘가 이렇게 지원의 관계로 맞췄다고 하더라도 얘는 언뜻 보면은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두 개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이렇게 돌출해버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리빌드를 해버리면요. 근데 사실 리빌드가요,
사실 픽스의 개념이 좀 느낌이 좀 오시죠, 단어에서. 네. 픽스, 고치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폰을 가서 그 매장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은 고쳐서 주는 네네. 그런 개념. 근데 사실은 리빌드는 픽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리퍼의 개념이 좀 더 가까워요. 리페어 아닌가? 리퍼. 리퍼. 리퍼비시 이런 거죠. 내가 아이폰이 망가져서 센터에 갔는데 그냥 원래 망가졌다가 고쳐진 리퍼비시 제품을 주잖아요. 네네. 내 거는 그냥 가져가고 교체하는 방식이에요. 얘가 명령어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교체를 했다고 해서 티가 안 나거든. 하나의 선으로 아예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모양은 바뀌어요. 네. 근데 모양이 안 바뀔 만큼 점개수를 늘리는 늘려주는구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최대 편차가 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있던 선과 공차. 지금 이제 리퍼비시 된 선이 오차가 0.005mm 정도 차이가 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가 그 매듭점이 사라져 버려요. 야, 저런 거는 기능이 괜찮은 것 같네요. 우리는 네. 만약에 하나로 바꾼다고 하면 새로 그려요. 새로 그려야지. 그 새로 그려준 거예요. 아예. 네, 리빌드라는 명령어가 새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리퍼비시라는 말을 쓴 거죠. 네네. 그래서 얘를 돌려 해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제 면이 나오는 상황이 되고요. 리빌드를 또 활용하는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직선에서 곡선으로, 곡선에서 직선으로서 바꾼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게 리빌드가 면 같은 것도 되거든요. 근데 박스 같은 거는 리빌드 안 되고, 왜냐면 6면체라서 면이 6개라서 이것까지는 안 되는데 구 같은 경우는 이게 리빌드가 돼요. 그래서 얘를 지금은 면이 4개죠? 얘는 하나예요. 하나하나. 네, 네. 이건 그냥 하나의 면이라서 그래서 얘를 서페이스라고 불러요. 네네. 그래서 얘를 리빌드를 했을 때 8831 저기서 나오는 UV는 가로 세로. 벡터를 말하는구나. 네, 가로의 네. 점개수는 몇 개, 세로의 점개수는 몇 개인데, 근데 V가 지금 8의 1이잖아요. 네. 점 8개의 폴리라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리빌드를 해서 실제 내가 만들었던 솔리드 형태를 저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냐? 전개도를 따요. 전개도가 되려면은 한쪽 방향이 폴리라인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전개를 해주면 전개가 또 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얘를 전개를 해줘요. 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2D잖아요. 얘는. 네. 요거 그대로 인쇄해서 이제 종이 접어서 테이프로 붙이면 딱 요 모양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거 좋다. 요거는 좀 조형적인 네. 개념이고, 이거는 다른 툴에 없고 라이노에만 있는 기능. 그럼 저렇게 UV로 펼친 다음에 렌더링을 뭐 이미지 같은 걸 입힌 다음에 다시 또 말아줄 수도 있어요. 그 기능도 있어요, 여기. 근데 그거는 매핑의 영역이라서. 맵핑. 네, 그거는 제가 참고 영상 하나 링크 넣어드릴게요. 네네. 네. 리빌드가 필요한 상황과 상황이 필요 없는 상황 두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 리빌드가 필요하냐면은 텍스트 같은 거 돌출할 때 네.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런 건 잘 이렇게 되겠다. 돼 있으면 네. 이게 이런 거 이제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매듭점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요, 얘랑 지금 지원의 관계가 맞아 보여요, 저는 지금. 근데 틀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얘가. 그러면은 얘가 돌출하고, 돌출까지는 되는데 필렛이 안 들어가요. 아.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글자 올렸을 때 진짜 필렛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좀 퓨전에서 보이는 글씨 같은 거 돌출하면 네. 여기 있는 선이 직선은 짧은 직선들로 이렇게 모여 있는 맞아요.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하게 얘가 G1인지 G0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서 네. 뭐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얘를 몰드 같은 거 찍어야 될 때는 못해도 0.2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필렛이. 그래야 거기 부분에 제대로 잘 차갑고 기포가 안 생기고 제대로 딱 캐스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필렛 자체를 잘 못 주니까. 네, 그냥 출력해 놓고 살짝씩 갈아서 이렇게 네.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이 글자를 아까 리빌드 기능을 써가지고 또 라인을 정리를 네, 하는 그래서 거예요. 이렇게 분해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다시 조인을 해갖고 이제 리빌드를 해주는 거죠. 아. 근데 모양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진다. 매듭점만 날리는 식으로 음. 조금만 더 올려서. 근데 그 리빌드의 또 하나의 기능이 점 간격의 균등화예요. 그래서 요런 형상을 만들 때 점이 균등하려면, 균등하고 이 모양을 만들려면 점 개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야, 저 균등으로 저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신기하네요. 네,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핏 커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최적화예요, 점 개수에. 이런 식으로 좀 줄여줘요, 점 개수. 이제 균등이 아니고 이제 비균등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많이 그리는, 그러니까 제가 한 업체를 지금 의뢰를 드렸었잖아요. 거기서는 이렇게 디자이너분이 라인을 스케치를 해놓은 거를 3D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너에서 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리를 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라인 그리는 건 확실히 라이너가 훨씬 지금 보이기에는 월등해 보이네요. 네, 근데 조금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아웃 코너들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라운드 같은 경우 만약에 좀 디자인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모았어요. 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커브를 돌출을 했을 때 이게 최대 필렛 값이 얼마인지 가늠이 잘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제가. 네네. 얘를 이제 돌출을 해서 반가운 명령어네. 네. 엑스트루드.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조금 좁잖아요. 네네. 그래서 필렛이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터져버리거든요. 네. 여기가 이렇게 접혀버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필렛 넣는 알고리즘 퓨전이 또 혹시 낫더라고요. 얘가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매듭점이 있을 때 얘는 수직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각인 이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해버려요. 얘가 점이. 그러면서 꼬이는 현상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라이너는. 근데 퓨전은 얘를 조금 유두리 있게 약간 비스듬히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 필렛은 또 퓨전이 또 잘 들어가요. 그렇구나. 아니, 저는 네. 이렇게까지 깊게 탐구하지는 않고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보고 0.5 들어가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렇게 이동을 해주는구나. 네. 퓨전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은 네. 여기에 라운드를 3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라운드를 만약에 넣었을 때 네. 최대 값이 3으로 정해져 버려요. 근데 퓨전은 그거를 조금 더 넘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대각선의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으로 밀어버려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네. 이 기능이 있어서 더 많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밀어버리잖아요. 라이너 쓰시는 분들이 퓨전에서 필렛을 같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신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딱 3 들어가면 얘가 수평이 떠요. 네. 근데 얘가 4부터 이제 얘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죠. 얘가. 요거를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걸 기울이는 알고리즘이 없어서 퓨전에는 네. 얘를 이렇게 꼬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라이너에서. 꼬아버려. 그러면서 이제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라이너에서 모델링을 했잖아요. 저 상태는 솔리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저거 솔리드 맞아요. 돌출한 거는. 근데도 면이 꼬여서 이렇게 터지는 게 바로 그냥 보인다. 그쵸. 면이 터졌으면 걔는 이제 면일 거 아니에요. 모델 자체가. 그래서 라이노에서 모델링 하다가 3D 프린팅 출력 파일을 못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터져서. 터져버려서. 네. 그러면 우리 국수 엄청나게 볶고 막 그러겠네. 그 정도는 아니고 아예 그냥 STL 파일이나 G코드 파일 생성을 자체를 못해요. STL 자체가 생성이 안 된다. 생성은 되는데 G코드로 생성을 못해요. 그렇구나. 아니면 뭐 슬라이서가 좀 똑똑해서 네. 좀 몇 개 구멍 있는 거 메꿔주는 기능이 있다면 뭐 출력을 할 수는 있겠는데 예전에는 그거 진짜 야 이거 조금이라도 터지면은 다 잡아서 솔리드 만들어주고 그렇게 넘겼었어요. 예전에는.
그 예전에 꿈돌이 라이노 2권 냈을 때 네. 그때 그 책을 디자인적인 언어로 푼 게 아니라 모델링의 언어로 풀어내서 모델링을 네. 해결했던 그런 명령어들이 그 과정들이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가르쳤던 학생 중에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저처럼 이제 겸임 교수 같은 네네. 분이셨는데 그분이 메일을 하는데 선생님처럼 신박하게 라인을 쓰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런 메일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네. 그런 기능까지 찾은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면을 지원의 관계로 변형을 할 거예요. 네. 그때 점 개수의 영향을 받아요. 라이노는. 그래서 이거를 좀 완만하게 지원을 맞추려면은 점 개수가 조금 적은 게 유리하고 네. 점 개수가 많으면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은 점이 만약에 얘가 점 개수가 이 정도 된다고 쳐봐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만 일직선 상태가 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되죠. 조금 얘가 가지고 있는 점의 거리만큼의 완만도를 웨이트를 가진다는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얘가 야, 저런 거 진짜 신기하다. 점이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치, 아무래도 그러면은 생각보다 지원을 많으니까. 잡아도 되게 좁게 잡혀요.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면의 지원 관계를 맞추는 그 기준이 면의 모양 요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점으로 네, 보기 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리빌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은 제가 단순하게 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지만은 리빌드를 걸어서 점 개수를 다르게 해서 맞췄지만 와. 이게 거리별로 넣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네. 이 맞춘 거예요, 얘가. 네. 맨 안쪽 것만 딱 들어갔네요, 보니까. 네. 요게 이제 그래서 만약에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로프트로 만드는 명령어로든 한다든지 그런 면들이 처음에는 면 개수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원을 다시 한번 맞춰본다고 했을 때 이게 맞춰도 맞춘 게 아니거든. 포인트끼리 안 맞는 경우가 있죠. 포인트끼리 안 맞는다기보다 너무 좁잖아요. 이건 각진 거라고 봐야지 부드럽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관계상은 지원은 맞아요. 근데 점이 너무 좁으니까 좀 넓게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런 과정은 라이노이기 때문에 있는 과정인 거고 퓨전에는 그런 식으로 면을 편집할 일이 없어요. 어쨌든 G1의 관계를 맞추는 것 자체가 명령어, 그러니까 로프트라는 명령어 아니면 패치라는 명령어 안에 들어있는 G1을 맞추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서페이스 명령어가 물론 그 라이노에서도 이렇게 기능을 쓰지 않고 그냥 로프트에서 맞추고 네네. 뭐 수입에서 맞추고 이런 식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어가 필요 없죠. 근데 저는 이게 필요할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아까 면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포인트 개수를 조절해가지고 네.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거는 진짜 신박한 기능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퓨전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기능이라서. 퓨전에서는 흉내내기가 어려운 게 파라메트릭이 있어서 네. 그것까지 그 리퍼비시 개념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래서 그 퓨전에도 리퍼비시 비슷한 개념이 있는 명령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thicken. 마가디칸. 그래서 thicken 명령어 실행해 보면 원래 면은 그대로 두고 그걸 숨겨놓고 새로운 두께 만들어진 면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아마 그래서 리퍼비시의 개념이지 않나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포인트만 확장한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두께를 이렇게 네. 늘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옵셋이라는 명령어도 네. 약간 새로 만드는 명령어거든요. 네네. 그 증거가 있어요, 라이노에는. 어떤 증거가 있냐면, 그래, 맞아요. 점을 살짝 이동해서 만들었을 때, 요거까지 아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긴 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스플라인을 그렸어요. 네. 이제 스플라인을 옵셋을 했을 때,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옵셋 커브를 하면, 요거는 사실 새로 그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단서가 어딨냐. 얘를 보면은, 요렇게 패스라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주소라고 불러요, 얘네한테. 트리 구조. 네. 이 트리 구조가 한 단계 올라가요, 얘가. 이렇게. 어.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듣겠죠.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배열이라고 해야 되나? 네, 트리 구조가 한 단계 네.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라인이 두 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옵셋 커브 루즈가 있어요. 네. 똑같이 이제 10 뭐 이렇게 올려요. 근데 얘는 트리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뭐 기능이 다른 건가요? 네, 달라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얘는 모델링의 언어고요. 네. 얘는 디자인의 언어예요. 아,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자, 지금 이 커브의 점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네. 5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옵셋을 했을 때도 점 5개예요? 그래야죠.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디자인의 언어로서는 간격이 중요하지 점개수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옵셋 커브를 하면 이 점개수가 늘어나요. 이렇게 오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공식이 같은 공식으로는 얘를 맞출 수가 없네요. 점개수가 5개로는 5개로는 저를 만들 수 없다. 등간격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각도가 제각각이라서. 근데 코어나 이런 거는 사실 그 옵셋을 하던 옵셋 루즈를 하던 똑같거든요, 점개수가. 근데 네. 스플라인인 경우는 그걸 구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옵셋 루즈를 하면 점 개수가 같아요. 좀 다르게 사용하나 보네요. 근데 그러니까 간격이 틀릴 수가 좀 있어요. 다르다. 그게 모델링의 언어예요. 그래서 얘 한번 찍어보면 점개수가 같잖아요. 근데 간격이 미세하게 달라요. 여기 그럼 여기가 좀 넓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까 여기 좀 내가 좁고? 만들어놨는데 좀 의아했던 거는 모양이 좀 다른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얘는 실무적인 것들은 아니에요. 얘는 이거 쓰시는 분을 제가 딱 한 분 봤는데 그 주얼리 하시는 분들. 네네. 주얼리는 사실 이거 그거 조금 상관없으니까. 틀려도 상관없어요. 네. 조금 이렇게 줄 한 번 더 갈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품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지. 이거 써야죠. 왜 간격이 균등해야지. 사출해서 나왔을 때 이게 여긴 두껍고 여긴 얇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얘는 좀 언어적으로는 뭐 호나 서클 이런 건 상관없어요. 얘를 써도. 그치. 선 이런 건 괜찮은데. 스플라인은 얘를 쓰면 안 돼요. 요거를 보통은 제품에서는 안 가르쳐요. 왜? 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했더니 에러가 났어. 근데 이걸 루즈를 썼더니 에러가 안 나. 근데 두 개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 그럼 이거 쓰죠. 돼. 이건 써도 되죠. 그럼 지금 이렇게 그래스호퍼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 기능들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라이노에서 구현되는 기능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좀 강력하다. 그게 조금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언어를 다 알고 있느냐, 네. 디자인의 언어만 알고 있느냐. 디자인의 언어만 알고 있으면 모델링이 언젠가는 바뀌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거 왜 써?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거 쓸 데가 있나? 근데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아까 원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자꾸 그 모델링의 언어로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디자인의 언어는 조금, 너 디자인의 언어는 알잖아. 책을 한 권, 두 권 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솔루션을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퓨전 360 저도 쓰다 보면 어떻게든 모양 만들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 때 뭔가 막혔을 때 퓨전 360이 없다고 해서 얘를 아예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라도 한번 만들어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집요함이 꿈돌이님이 라이노가 엄청나게 강했던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아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라이노가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네. 하나가 프로그램 좀 해보셨어요? 혹시 조금? 아니요, 전 프로그램에 가면 가장 공통적으로 있는 함수가 if예요. 네. 만일 네. 뭐라면 네. 이거다. 만약 다니엘이 남자면 true, 여자면 false. 네. 이거를 판가름하는 거를 if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퓨전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에 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생성이 안 되게 네, 하건다든지. 플랫이 이쪽보다 이쪽이 더 크면은 기울여. 네네. 이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더 많이 담고 있다면은, 근데 라이노는 그게 많이 부족해서 오류가 많이 나요. 그거를 사람이 계속 손을 봐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애기들 다루듯이. 네네.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래서 그게 자꾸 발달이 된 것 같아 제가. 좋은 방향으로 발달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히키코모리 쪽으로 많이 좀 가서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어떻게 근데 보면. 다른 사람들이 꼼돌이님한테 모델링 맡길 때 물어볼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깊게 팠으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솔루션을 그러니까 우리 직원 중에 이거 아무도 못 그려갖고 네. 이것 좀 어떻게 안 되나 하면서 이렇게 솔루션을 이렇게 찾아와요. 그렇게. 키포인트 스플라인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쓰셔야죠. 그러니까 요거 제어점 스플라인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걸 안 쓰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핸들이 어려서. 핸들러가 네. 이 양 끝으로 가면 이쪽은 없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쪽이 없어야 돼. 양 끝에. 네. 그리고 얘는 길이가 다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근데 동일하게 이게 가지. 동일하게 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이쪽은 이쪽 길고 이쪽은 짧고 이렇게. 근데 그게 이걸 제가 뭘 할 수가 없는 게 이 스플라인의 속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한 것도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러스트레이터밖에 없지 않나.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핸들러가 X자가 뜨잖아요. 네. 근데 이걸 수평으로 맞춰주면 네. 이거 지금 두 개 겹쳐 있는 거거든, 핸들러가. 못 잡으니까.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요게 조금 저는 거슬리더라고요. 저 퓨전에 와서 요거 좀 신박했어요. 요거 라이노에 이거 없거든요. 네. 접하는 호. 조성일 그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호로 이렇게 계속 이어서 네. 곡선 그리대. 네. 이거 라인도에 기능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수치 기반으로 라인을 그려야 되니까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라이노에서 호 그리는 사람도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요? 원을 그려요. 이따시만하게. 네. 그리고 얘를 잘라? 또 접점으로 그려요. 얘를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잘라 이렇게. 이게 뭔 짓이야. 근데 이거 한번 그려놓고 수정 못해요. 치수 바꾸면은 네. 다시 그려야 돼. 다시 트림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얘는 못 쓰게 되더라고.